집은 있는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말끔히 관리된 화분이 놓여 있고 옷차림도 단정해서 누가 봐도 평범한 중산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매달 150만 원이 필요한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오늘은 전기세를 내고 내일은 병원비를 미뤄야 할지 고민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도 진료비 걱정이 먼저 떠올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집 한 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금이 없으니 쓸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날이 이어집니다. 손주 용돈을 챙겨주고 싶은데 통장 잔액을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 상황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고 재산세와 관리비,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않은 병원비, 간병비, 자녀나 손주에게 생길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는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두려워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식비, 교통비, 여기에 약값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계산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통장이 비어있으면 마음은 하루 종일 불안하고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나고 결국 건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2.1%가 적자 가구입니다. 즉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몸까지 약해집니다. 결국 돈이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 마음의 안전장치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작은 병이 생겨도 차분히 병원에 갈 수 있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웃을 수 있고 모임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그런 마음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 비로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오늘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연금으로 살겠지 혹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라는 마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250만 원, 1인 가구는 월 1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최소 비용이 아니라 병원비와 교통비, 문화생활까지 포함한 평균적인 생활비입니다. 만약 65세에 은퇴하여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부부는 약 6억 원, 1인 가구는 약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나 땅값 같은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집은 갑자기 팔 수도 없고 판다고 해도 다시 이사할 곳을 구해야 하고 세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병원비, 자녀 지원, 간병비, 갑작스러운 여행이나 이사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는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노후에 준비해 두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이 돈은 사치나 유흥을 위한 돈이 아니라 불안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돈입니다. 통장에 그 정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아둔 돈을 계속 꺼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연금은 기본 생활비 역할을 하고 실제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현금성 자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없었던 어르신들은 작은 일에도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내의 수술비가 필요했던 김정호 어르신은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을 설치고 불면증이 심해졌으며 몸까지 더 아프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박미자 어르신은 미리 1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자녀 지원이나 본인의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심리적 기준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5천만 원만 있어도 안심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억 원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나만의 심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 자녀 지원, 여가, 취미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들을 포함해서 이 정도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돈을 모을 때 동기부여가 생기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일 힘이 생깁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서도 진료비를 걱정하기보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자녀에게 부탁할 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기본 생활비 역할만 할 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까지 대비해주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병원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간병비나 요양비 같은 고정 지출도 생깁니다. 중증 질환 한 번만 걸려도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데 이때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별도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둘째는 지출 구조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연금 수급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늦춰서 수령하면 매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 최대 13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늦춰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한 번에 찾지 말고 분할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전혀 없으면 불안이 커지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업이나 소규모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 도우미, 지역 안내원 등 60세 이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출 구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정 지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보험료, 통신요금 등을 다시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 이용 시에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제네릭 의약품을 활용하면 약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역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집밥 위주로 식사를 하면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경로 우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 이동을 생활화하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면 매달 몇십만 원의 여유가 생기고 그 돈을 다시 저축해 현금성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지출을 줄이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준비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은 노후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노후입니다. 통장이 든든하면 불면증도 줄어들고 건강도 회복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이 심리적 안정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막연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가 보여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를 쓰고 어디에 쓰는지 알지 못하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7일간의 작은 실행 플랜을 만들어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날은 지출 가계부를 작성하는 날로 정합니다. 종이 노트나 휴대폰 앱을 활용해 한 달 동안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비정기 지출을 모두 기록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 교통비, 약값 같은 고정 지출뿐 아니라 손주 용돈, 경조사비, 갑자기 쓰는 병원비까지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보이고 줄일 수 있는 항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둘째 날에는 비상금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생활비 계좌와 완전히 분리해 두어야 하며 CMA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은행 계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계좌는 오직 비상 상황에서만 쓰는 계좌로 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씩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만기를 분산한 예적금을 설계하는 날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누어 예치하면 한꺼번에 돈이 묶이지 않고 매년 일정 금액이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사다리식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금리가 변해도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돈을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의료 지출 대비를 점검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고액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면 병원비 폭탄을 맞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현금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계좌 관리입니다. 용도별로 계좌를 나누어 두고 큰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출금 한도를 낮춰두거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 뒤 움직이는 습관을 만듭니다. 여섯째 날에는 현금 흐름을 개선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 통신 요금제 조정, 전기 절약 같은 생활 속 절약 방법을 적용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지원금 같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매달 줄어든 지출을 비상금 계좌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소득 다변화 플랜을 세웁니다. 국민연금 외에 부업, 중고거래, 재능 기부 형태의 강의, 온라인 판매 같은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만듭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추가로 들어와도 1년에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이 모입니다. 이 돈이 쌓이면 마음의 안전망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또한 현금은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분산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므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면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도 안전합니다. CMA,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면서도 약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비상금 계좌를 유지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지만 몇 달만 지나면 통장 잔고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자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든든해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노후의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출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면 단순히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커지고 불필요한 소비로 인한 후회가 줄어듭니다. 지출을 줄이는 첫 단계는 고정 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휴대전화 요금제, 인터넷 요금, 각종 구독 서비스, 보험료 등은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통신요금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많아서 통신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묶어 쓰는 결합 상품도 다시 검토하고 사용하지 않는 유료 채널이나 인터넷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매달 몇만 원씩 절약됩니다.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드라마, OTT, 뉴스 구독까지 모두 합치면 한 달에 5만 10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만 남기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해지하세요. 보험료는 반드시 비교해보고 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됩니다. 현재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약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정만 해도 매달 몇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밥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대량 구매 후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집밥을 즐기면 건강에도 좋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평일 오전 9시 이후와 주말에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다니거나 자전거를 활용하면 교통비뿐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나 복지관 차량도 적극 이용하세요. 에너지 비용은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지 않고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을 최소화하며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난방 온도를 조금 낮추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기 전에 선풍기를 먼저 돌리고 창문 단열 시트를 붙이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미리 예방하면 줄일 수 있는 지출입니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치매 선별검사 등은 꼭 챙겨서 받고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단골 병원을 만들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제네릭 의약품을 요청하면 약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돈은 반드시 비상금 계좌로 옮겨서 현금성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약한 돈을 다시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바꾸고 남은 돈을 계속 쌓아 올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이 든든해지고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면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손주 교육비, 여행, 건강관리 등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돈을 쓰면 만족감이 커지고 소비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설계된 생활비 구조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돈을 모으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심리적 안정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안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500만 원만 있어도 안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1억 원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는 것입니다. 건강, 자녀 지원, 여가, 취미 등 내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적어보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그 금액이 바로 나만의 안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돈을 모으는 과정이 불안이 아니라 목표가 됩니다. 또한 감사 습관을 만들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오늘 먹은 따뜻한 밥, 산책할 수 있는 건강, 전화를 걸어준 친구 하나,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남보다 돈이 적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힘이 커집니다. 관계 관리도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투자 권유나 건강식품 판매를 강요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소모됩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친구, 긍정적인 이웃,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고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연결망이 넓어질수록 외로움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마음 관리에는 몸 관리도 포함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심리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만 해도 뇌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밤에는 휴대폰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돈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써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비상금 계좌를 만들고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몇 달 후에는 통장도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통장이 든든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자유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돈은 행복을 위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재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 그리고 그 준비를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생활비 계산, 국민연금 활용, 현금성 자산 마련, 지출 구조 점검, 마음 관리까지 모든 과정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갈 때도, 자녀와 대화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어깨가 펴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돈은 단순히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써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1년 후, 5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웃이 있고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복지관과 모임이 있고 도움을 줄 제도와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도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이미 훌륭했고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통장이 든든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돈을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로 만드세요. 오늘 영상을 들으신 후 바로 작은 행동을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출을 적어보고 비상금 계좌를 만들고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행동이 내일의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두려움 대신 여유를 선택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마음껏 누릴 때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 부족함, 후회 대신 감사로 노후를 채우세요. 준비된 노후는 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의 평안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빛나고 웃음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